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대한민국에 필요한 승점은 단 1점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3차 예선 2경기를 남겨둔 현재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는 그 1점을 얻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6월 6일 현충일 금요일 새벽 3시 15분에 킥오프하는 이라크와의 월드컵 예선,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경기를 앞두고 이라크 현지의 한국전 준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려 35년 만에 이라크 땅을 직접 밟아 경기 치르는 한국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 여부로 인해 출전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충격 패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토록 걱정하는 이유, 이라크 현지의 최신 소식과 현재 소집된 대표팀 선수단의 내부 상황 정밀 분석해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 앞둔 B조의 상황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8전 4승 4무 홍명보 감독 체제로 아직 무패를 달리면서 조 1위를 지키고 있고 또 승점 1점만 얻으면 최소 B조 2위를 확보하는 본선 직행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이라크와의 경기에 비기기만 해도 우리 대표팀은 승점 17점이 되기 때문에 3위인 이라크가 승점 13점이 되고 마지막 경기를 이겨도 16점까지밖에 오를 수가 없고 또 2위인 요르단이 오만과의 경기를 이겨서 16점이 됐을 때 마지막 경기 상대가 이라크이기 때문에 즉 2위, 3위 요르단, 이라크가 최종전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도 우리 대표팀이 승점 17점이 될 경우에는 2위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라크와의 경기를 패배할 경우의 상황은 달라져요. 패배할 경우 이라크가 승점 15점이 되고 요르단이 오만을 이길 경우 승점 16점으로 한국과 동률이 되면서 또 우리가 이라크에 패배할 경우에는 골득실 차에서도 요르단에게 뒤지게 되거든요. 물론 마지막 경기에서 요르단과 이라크가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두 팀 모두가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요르단과 이라크가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요르단이 17점, 이라크도 승점 16점이 되면서 한국이 만약 쿠웨이트와의 마지막 경기에 패배할 경우에는 3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는 해요. 골득실 차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상태이고 우리가 마지막 쿠웨이트와의 홈 경기를 질 가능성 또 많은 골을 내주고 질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우리의 본선 진출은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한국 축구대표팀은 아시아에서 역대 가장 많이 월드컵 본선에 오른 팀입니다. 역대 11번 월드컵 본선을 경험했고 최근 10회 연속 진출 중이죠. 이번 월드컵에 나가면 11회 연속 진출이 되고 통산 12번째 참가가 됩니다. 일본이 이미 본선 직진을 확정한 가운데 7회 참가를 했고 호주가 6회, 이란이 6회, 사우디가 6회고요. 이라크도 아주 예전에 한 차례 월드컵 본선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를 비기면 우리가 본선 진출을 확정한 채 편안한 상황에서 6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전을 치르게 되고 만약 패배할 경우에는 다만 쿠웨이트와의 경기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겁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월드컵 본선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고 지난 3월달 두 차례의 홈 경기를 모두 비겼던 결과와 내용으로 인해서 쿠웨이트와의 경기가 쿠웨이트가 현재 B조 최하위 승리가 없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팀과의 경기에 졸전과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따를 경우에는 우리가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의 입지 논란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경기,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는 우리의 본선 진출 가능 여부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개인적으로 남은 1년의 월드컵 본선 준비 과정을 어느 정도 압박감을 덜어내고 갈 수 있을지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라크와의 홈 경기 3대2로 이기면서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올랐던 헤수스 카사스보다 앞선다라는 모습을 보였던 홍명보 감독인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였던 그레이엄 아놀드가 부임한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 여기서 경기 운영 능력이나 내용 결과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홍명보 감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는 3월에 있었던 경기 결과로 인해 헤수스 카사스 감독을 전격 경질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임한 감독이 호주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그레이엄 아놀드입니다. 지난해에 한국 대표팀이 새로운 감독을 찾는 과정 속에 거스 히딩크 전 감독, 거스 히딩크 감독이 호주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월드컵 본선을 치렀을 때 본인의 호주인 코치로 기용을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진 그레이엄 아놀드를 대한축구협회에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은 그래도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호에 패배했던 과정이라든지 또 호주 대표팀 내에서의 평판이라든지 최근 성과에 대해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의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르지는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분명히 리스트업했던 감독이라는 점, 게다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감독이다. 호주 A리그뿐 아니라 이미 일본 J리그 베가타 샌다의 감독을 맡았었고 특히나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과 그래도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는 과정 속에 본인이 보였던 뚜렷한 이 실리주의적인 축구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분명 한국과의 경기, 한국을 잘 아는 감독이고 또 근래까지 한국을 상대해본 감독이고 한국 대표팀 감독직 후보로 올랐던 시점에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을 감독이기 때문에 한국을 잘 알고 분석되어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이라크 대표팀 데뷔전으로서 이 두 차례의 경기를 통해서 최소한 4차 예선에 나가고 본선 진출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라크 대표팀에서도 감독직을 금방 잃을 수 있는 아놀드 감독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 경기를 많이 준비했을 거거든요.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인 장신 골잡이 아이만 후세인이 지난 3월 경기에서 경고를 받은 것이 누적 징계가 되면서 우리와의 경기에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우리 대표팀 역시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적인 타격이 있긴 하지만 이 아이만 후세인이 빠진 것은 분명 우리에게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맨유 유스 출신인 지단 이크발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또 K리그 경험이 있는 수비수 레빈 술라카까지도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척추라인 전체에 걸쳐서 이탈 자원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와 달리 이라크는 우리보다 먼저 대표팀 선수들을 소집할 수 있었고 이라크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미리 합숙 훈련까지 하면서 조직력을 담금질을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더 많다. 게다가 홈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준비 기간이 많다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컨디션과 조직력으로 한국과의 경기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보다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놀드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라크 대표팀은 무려 10명의 선수를 지난 3월 명단에서 제외했고 11명을 새로 발탁했어요. 물론 10명이 제외된 과정에는 징계로 빠진 선수, 부상으로 빠진 선수도 있지만 아놀드 감독이 직접 이라크 리그를 보고 이라크 리그에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을 소집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아이만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과의 마지막 경기는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집이 된 가운데 새로 발탁된 11명 중에 주목할 선수는 입스위치 타운에서 출전 기회를 찾아서 스토크시티, 배준호 선수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팀으로 임대됐던 지난 후반기에 활약을 했던 187cm의 장신 공격수 알리 알 하마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이라크 선수이지만 영국에서 자랐고 스완지 시티 유스팀을 거쳐서 위컴, 브롬리 등 하브리그 등을 거친 이후 윈블던에서 맹활약을 했고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한 입스위치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스토크시티,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도 후반기만 팀에서도 2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골감각과 피지컬을 갖춘 선수로서 이라크 대표팀에서도 이미 3차례 A매치 득점을 올린 선수입니다. 이 선수 외에도 뽑힌 선수들은 대체로가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상당수가 공격진 선수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아이맨 후사인이라는 장신 공격수, 이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는 타겟형 골잡이에 많이 치중했던 이라크의 이전 전력과 달리 지금은 알리 알 하마디뿐 아니라 다양한 재능과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여러 공격수를 조합해서 공격을 구성하고자 하는 아놀드 감독의 새로운 이라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주목할 선수 중에 한 명은 모하메드 자와드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스트라이커인데 2024-2025 시즌 이라크 스타스 리그에서 9득점 3도움으로 풍부한 득점 생산력을 보인 선수로서 처음 이라크 대표팀에 소집됐을 정도로 대표팀에 들어왔을 때의 열의와 의지가 남다를 선수고요. 모하메드 카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미드필드인데 167cm로 키는 작지만 매우 테크닉이 좋은 선수이고 이라크 스타스 리그에서 33경기 8득점 5도움으로 최전방 골잡이 못지않은 득점 생산력과 도움 능력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오른쪽 윙어인 하산 압둘 카림 같은 경우도 이라크 대표팀의 14경기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 166cm의 단신이지만 오른쪽 사이드에서 현란한 기술을 보이는 선수로서 이라크 스타스 리그 31경기를 뛰면서도 8득점 10도움, 무려 10도움으로 엄청난 도움 능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즉 득점과 도움 양면에 능한 2선과 1선을 오가는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을 보강하면서 유럽파 공격수 그리고 리그 최고의 도움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포진시키면서 후세인이 빠진 공백을 다채로운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대체하겠다. 한국의 수비진, 김민재가 빠진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또 경기를 주도하고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습 상황 때 새로운 패턴의 공격을 통해서 한국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허를 찌르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도 국내 정세가 좋지 않고 치안이 좋지 않다 보니까 홈 경기를 다른 중동의 제3국에서 치렀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정세 안정이 되면서 피파와 AFC 측에 자국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그나마 치안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남부 지역 바스라 국립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기 시작했고 사실 대한축구협회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 치안 문제로 이라크를 여행 금지 국가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옮겨서 경기를 할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라크 축구협회는 당연히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경기가 이라크에서 열리게 됐고 또 바스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리게 됐는데 우리 대표팀은 여러 정세 문제로 1990년
바그다드 알샤브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0대0으로 비긴 이후 무려 35년 동안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를 이라크에 가서 치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치러왔다는 것이죠. 이제야 35년 만에 진정한 이라크 원정을 치르게 된 것이고, 현재 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겨우 경험해봤을 정도로 그 경험도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풍부한 국제 경험과 다양한 월드컵 예선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들조차도 이번 이라크 원정 현장 분위기는 너무나 낯설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경기장 자체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경기장으로서 시설은 좋지만 잔디 사정이라든지 경기장 규모나 현장 분위기가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라크가 홈 어드밴티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시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라크 축구협회에서는 한국의 이제 이라크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이 시설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경기 개최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라크 홈팬들의 분위기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이 바스라 국립경기장은 6만석 규모인데 이 6만석에 달하는 티켓이 이미 다 팔렸다고 합니다. 매진이 됐는데 이 경기 티켓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팬들이 줄을 서서 장사지를 이룰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더라고 하고요. 그런 관중들이 모여서 일방적인 응원을 쏟아낼 것이죠. 붉은 악마가 말씀드린 대로 여행 금지 국가인 이라크 원정은 가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라크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이 있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6만석 규모의 바스라 국립경기장 중 관중석의 8%의 좌석을 한국 팬들에게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승인을 받아서 그 티켓이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배정이 될 텐데, 그분들이 열심히 응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8% 규모의 소규모이고 전문 응원 서포터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라크 팬들이 쏟아낼 엄청난 함성과 일방적인 열기와 또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미 여러 차례 중동 원정 경험해봤고 또 잘 이겨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일방적인 분위기 속의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2013년에 재개장된 이라크 경기장은 최신식 경기장이고 인근 지역의 사우디나 카타르 못지않은 정말 좋은 경기장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대표팀이 좋은 잔디 환경, 좋은 경기장에서 한다면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 팀의 경기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홈 경기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열기라든지 또 이번에는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티켓을 팔면서 이라크 대표팀의 유니폼, 하얀색 유니폼도 함께 패키지로 팔면서 확실하게 이라크 팬들이 다 하얀색 물결을 이루는 장관을 이룰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국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될 수 있고 아무리 개의치 않고 뛴다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선수들이 더 힘을 내고 더 한 발 뛸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게 자극할 수 있고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서 경기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 또 주력 선수들의 부상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라크가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신선한 선수들과 함께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투쟁심 넘치는 경기를 할 수 있다. 또 굉장히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시즌을 마친 우리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또 우리 선수들이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피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선수들이 최정상의 능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당시에서도 확실하게 발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면서 후반전 중반에 투입이 됐을 때도 제대로 좀 전력을 다해 공격력이나 속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도 결장을 했고 대표팀 경기를 잘 뛰기 위해 휴식을 취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물론 훈련은 정상 소화를 했지만 홍명보 감독도 말한 대로 아직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100% 부상을 떨쳐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쿠웨이트와의 경기, 홈 경기에 더 뛰게 할지 이 경기 두 경기 중에 어느 경기에 포커스를 맞출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훈련을 다 소화하긴 했어도 이 치열할 경기에 무리해서 쓰기보다는 그래서 향후 다음 시즌이나 혹은 내년 월드컵을 가는 길에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부상이 재발되는 상황을 걱정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웬만하면 손흥민 선수가 안 뛸 가능성이 있고 정말 위급한 상태에서 후반전 정도에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라크에 와서 훈련할 때 경미한 부상이 훈련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경기에 출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트래블 과정에서 특히 후반기에는 주요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는 지난 3월 달에 파리에서 입었던 부상도 있고 또 한국 대표팀에 와서 입었던 부상도 있고 그 부상들이 겹치면서 부상의 여파로 인해 본인이 최상의 경기력과 폼을 보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주전 경기에서 더 열세를 보였던 면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강인 선수도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손흥민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휴식을 취했고 또 그보다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뛸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매치 핏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소집한 명단에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는데요. 포지션별로 보자면 K리그에서는 많은 골을 대전으로 가서 넣고 있지만 확실히 속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규 선수를 마침내 홍명보 감독이 제외했고요.
오세훈, 오현규를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을 했고 2선 공격수로는 황희찬, 손흥민, 문선민, 이재성, 전진우, 이강인, 양현준 선수가 뽑혔습니다. 올 시즌 셀틱 입단 후 최고의 모습을 보인 양현준 선수, 또 올 시즌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의 전진우 선수의 발탁이 눈에 띄고 또 서울로 이적한 이후 다시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문선민 선수도 조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고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은 황인범, 박용우를 중심으로 박진섭 선수가 재발탁됐고 중동에서 뛰고 있는 원두재, 그리고 전북에서 폼을 끌어올린 김진규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포백 라인의 왼쪽은 이태석과 조현택, 오른쪽은 서령우와 최준, 센터백 라인은 김민재 선수의 부상 이탈 속에 권경원, 김주성, 조유민, 박승욱의 이한범 선수가 최근 덴마크의 미트윌란에서 출전 기회를 얻기 시작하면서 경기력이 좋아서 발탁이 됐거든요. 골키퍼 포지션은 조현우, 이창근, 김동원 선수가 유지됐는데요. 저는 이라크와의 경기는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선수들이 선발로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신, 오세훈이 최전방에서 먼저 뛰면서 부딪혀주고 싸워주고 오현규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조커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왼쪽에는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취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기회를 얻고 오른쪽은 먼저 이강인 선수가 뛰면서 오른쪽에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로 뛸 이재성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뛰고 투볼란치는 경험이 풍부한 박용우, 황인범, 포백은 최근 계속해서 왼쪽 풀백을 맡아왔던 이태석과 센터백 권경원, 조유민, 오른쪽 풀백 서령우, 골문은 조현우가 지키게 될 것 같고요. 후반전에는 공격 지역에 오현규, 양현준 선수의 투입이 유력시되고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까지도, 또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손흥민 선수까지도 투입될 수 있고 전진우 선수에게도 교체 출전을 통해서 데뷔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이라크의 역대 전적은 24전 10승 12무 2패로 우리가 절대 우위입니다. 물론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그 많은 무승부들이 대부분 원정 경기에 나오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비기거나 진 경기는 대체적으로 중립지역에서 열리거나 원정 경기였다는 점, 심지어 지난 2021년 9월에는 우리 홈에서 치렀던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0대0 무승부도 있었고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지난 2017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치렀던 친선 경기도 내용이 좋지 않은 과정 속에 0대0으로 비겼거든요. 또한 2007년 아시안컵 준결승 당시에서는 이라크가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승부차기 끝에 지긴 했지만 그때 정말 치열하고 힘든 경기를 펼쳤고 이라크의 정신력과 투쟁심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승부차기 패배였지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선수로 뛰었던 1990년 이라크 원정 친선 경기 당시 0대0으로 비겼었고 1982년에 바그다드에 가서 치렀던 두 차례 친선 경기 때도 0대3 패배와 1대1 무승부가 있었다는 점, 대체적으로 우리가 홈에서 치렀던 경기에서 승리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역대전적의 우세가 우리가 이번 경기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라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홈경기, 이전의 홈경기가 친선 경기였던 것과 달리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모든 전력과 모든 투자가 총 집중된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우리가 공식 경기 기록으로는 1984년 이후 처음으로 거의 41년 만에 이라크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결코 이상할 상황이 아닙니다. 과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본선 진출 확정을 위한 승점 1점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예상을 깬 압승으로 화끈하게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경기가 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6월 6일 새벽 3시 15분 쿠팡 플레이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 KBS E텔레비전에서 TV 생중계로 보실 수 있는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 실시간 입중계 소통방송도 함께 하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한준TV 유튜브 채널 입중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